요즘 한국건설업 정말 위기라는 말 많이 들리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아주 주교한 신용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산업이 마주한 위기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 산업을 둘러싼 신호들이요.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회복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기나긴 침체가 시작된다는 무서운 경고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진짜 헷갈리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매출 원가율이 2024년 95.1%에서 2025년에는 92.1%로 개선된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선 전문가들이 L자형 불황, 즉 빠른 회복이 아니라 아주 긴 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상반된 신호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지표 뒤에 숨겨진 회계적 착시의 비밀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왜 좋아 보이는 숫자가 실제로는 위험 신호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 착시 현상을 이해하려면 빅베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큰 목욕을 한다는 뜻이에요. 목욕하면서 묵은 때를 싹 벗겨내듯이 그동안 쌓아뒀던 부실을 그냥 한 방에 손실로 털어버리는 거죠.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 이제부터는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보여주려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이 빅베스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과거에 대우건설이 이걸로 무려 8천억 원의 연간 적자를 발표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죠. 대우건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업계 최고 기업인 현대건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해외 사업 부실을 이 빅베스로 한 번에 반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업계의 어떤 반복되는 위기관리 패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헤드라인이 모든 걸 딱 정리해 주네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회사 재무제표를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진행기준 회계라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가 진행된 만큼만 수익으로 잡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거나 원자재 값이 막 올라도 그 손실이 바로 장부에 안 나타나요. 한참 뒤에야 나타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나중에 빅베스로 한 번에 빵 하고 터트리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건설사들은 왜 자꾸 이런 회계 기법에 기댈 수밖에 없을까? 이제 문제의 뿌리를 찾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업 모델 자체의 구조적인 약점이죠. 우리나라 건설업은요,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꽉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주택 사업에 너무나도 의존하고요. 둘째,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고, 셋째, 원가 상승 같은 걸 반영하기 어려운 경직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위기를 더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두 회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왼쪽이 현대건설, 오른쪽이 프랑스의 빈치라는 회사인데요. 현대건설은 보시다시피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근데 빈치는 공항, 도로 같은 민자 사업부터 에너지, 건설까지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러니 한쪽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회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다른 한쪽은 훨씬 안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럼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착공이 늦어집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비랑 이자 같은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결국엔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더 비싸졌으니 또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사이클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업계의 고질적인 약점들이요. 지금의 여러 위기 상황과 딱 마주치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51.7%.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5년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이 과거 좋았던 시절 평균에 비해 반토막 이상 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지금 힘든 수준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일 돈 자체가 아예 말라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에요. 미래 일감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는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건설공사비 지수인데요. 보세요. 2020년에 102.0이었던 게 2025년에는 132.7까지 치솟았죠. 그러니까 벌 돈은 줄고 쓸 돈은 늘고 양쪽에서 꽉 조여오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이 퍼펙트 스톰의 마지막 주각은 돈줄, 바로 자금 문제입니다. 건설사들이 사업할 때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PF라고 부르는 대출을 받는데요. 이게 건설사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특히 브릿지론이라고 본 PF를 받기 전에 잠깐 쓰는 돈이 있는데 이거 연체율이 무려 16.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돈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도대체 이 길고 긴 침체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닥이라는 건 몇 월 며칠 같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넘어야 할 여러 개의 허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구조조정을 통해 PF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하고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신규 착공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야 하고 원자재 비용 리스크도 좀 완화되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주택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나온 이 핵심 문장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구조 개선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구조적 취약성의 반복은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경기가 좋아지기만 손 놓고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체질 개선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건설업은 언젠가 또다시 똑같은 위기를 맞게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하고 또 냉정한 경고인 셈이죠.